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문서의 내용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되자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대만 침공 시기에 대한 러시아 측 비밀 문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국토전략TV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러시아 측 비밀 문서에 의하면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대만 수복을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가을 이전에 대만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그넷의 운영자 블라드미르 오세치킨 대표가 밝힌 내용이며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의 중국 주석과는 달리 정년을 폐지해서 마오쩌둥과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진핑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의 중국 원칙에 고개 숙인 전 세계. 현재 전문가들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스스로 국가주석의 임기를 없애 2035년까지 집권을 하고자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의 최종 목표를 중국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이미 다 짜여 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30년 이전까지 대만에 대한 침공을 완수할 것이고 2035년까지 전후 북구를 통해 중국의 통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면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게 매우 큰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이유는 중국과 수교 중인 모든 나라들이 중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수교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석유 수입 문제 하나만으로도 유럽, 나토 등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사실상 거부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사실상 대만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대만의 맹방처럼 여겨지는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은 대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장 중국이 침공을 하면 도와줄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만 미국 상호방위조약 파기. 1954년 한국전쟁이 터진 이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대만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타이페이 시립미술관에는 양국 군사동맹 본부가 있었으나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1979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인 파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했으나 한미상호방호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처럼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침공을 받게 될 경우 자동으로 미국이 개입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격화된 2019년과 2020년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한다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과 대만 보증법 등이 시행됐으나 상호방위 조약과 같은 침공을 당할 때 미군이 개입한다는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심지어 평화헌법으로 외국에 군대를 보낼 수 없는 일본도 대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대만은 외국 군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1954년 때처럼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나 유엔에서도 1971년 유엔 총회결의 제2758호에 의해서 대만이 국가로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중국과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미국으로서는 대만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국과 단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에서 대만에 대한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대만 내 혐한 기류. 현재 대만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대만을 도우러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서는 최근 혐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만에서는 혐한 기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여전히 경쟁국가로 인식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등에서 한국에 추월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있을 뿐 아니라 경쟁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각종 경제성장 정책에서 한국을 경쟁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대만 정책당국에서는 최근 중국의 침공 위협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한국에 대한 우호 감정을 시각화한 자료를 각종 미디어나 정책 홍보 자료를 통해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대만 간 상호무비자협정, 국제운전면허 협정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 증진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군이 대만을 돕도록 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만의 주요 산업 분야인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든든한 지원을 얻고 한국과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비대해지는 중국 위안화 패권과 한국의 부상. 현재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점 장악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자신감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욱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루블화를 중국 위안화 패권 아래에 종속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스위프트에서 강퇴된 이후로 달러 패권, EU의 유로화 패권에서 벗어나서 중국 위안화의 패권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70년대 이후 미국 달러화로만 석유 거래 대금을 결제를 하기로 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거래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 달러화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며 세계를 지배했던 달러화가 이제 위안화로 패권이 쏠리는 모습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러시아의 천연자원, 중국의 공산품, 그리고 중동의 천연자원이라는 실물의 가치와 연동된 화폐로 급부상하는 반면 미국 달러화는 무리한 양적 완화와 대출 등으로 화폐 유동량이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화폐의 가치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달러로만 결제를 하던 사우디가 위안화 거래를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달러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주, 한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을 미국 달러화 패권 안에 포함시켜 일본 엔화와 같은 지위로 끌어올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5위의 수출대국인 대한민국의 화폐를 미국 달러화의 패권 안에 있는 중기축 통화로 만들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만간 한국에 원하는 일본 엔화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화와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고, 또 IMF 특별인출권 SDR에 편입된다면 일본 엔화와 흡사한 중기축 통화처럼 한국 원화가 지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나라에서 달러화와 다름없는 한국 원화로 거래를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며 한국도 양적 완화 정책을 마음껏 하여 손쉽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섯 번째, 동아시아판 나토 시급한 상황. 중국의 대만 침공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2030년 이전 2025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으나 러시아 측의 비밀 자료, 올가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더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네 나라의 쿼드 동맹, 그리고 한국, 미국, 호주, 필리핀, 태국의 조약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중심의 쿼드 동맹 대신 한국을 참여시켜 5개를 상징하는 펜타 동맹체를 결성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쿼드 동맹은 자칫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진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미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 교역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각종 한미연합작전이나 서방 측의 연합훈련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미국 측에서는 불가피하게 일본의 무장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항공모함 도입 및 핵잠 수함 도입 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한국 중심의 새로운 동맹체 구성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중립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자칫 중립국화를 시도했던 러시아의 접경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우크라이나처럼 적성국의 국토와 국방이 유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인도태평양 버전의 나토 동맹의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서 결성돼야 한다는 의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침공당하기 전에 빨리 한국이 강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국에서는 항공모함을, 미국에서는 미사일 제한 해제를, 호주,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에 참전한 우방국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한국의 방위산업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뿐 아니라 미국의 띵크탱크에서는 한국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아젠다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일으켜낼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